근데 만약에 답을 가르쳐 줬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 모르니까 엄마한테 가면 가르쳐 주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네.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재적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을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학교 장면에서 우리 아이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죠. 수업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식적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 과정. 그래서 어떤 이제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우리 교육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것을 배우더라는 거죠. 이게 선생님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잠재적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적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 그랬냐면 학교의 문화 풍토라고 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 그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덕적인 부분들도 가르쳐 주고 인성적인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거 가르쳐야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르게 잠재적으로 배우는 게 스스로 어떤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잘 나타나냐면 가치 판단으로 잘 나타납니다.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나쁜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긍정적이네, 부정적이네, 그리고 바람직한 거구나, 그렇지 않는구나. 옳은 거구나, 그렇지 않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배우죠. 그렇죠? 또 가치 판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한 번 자리 잡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평생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잠재적 교육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그럼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다고? 가정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도 잠재적 교육은 학교에서도 학교 문화 풍토가 이 잠재적 교육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랬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 문화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집의 가정 문화는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정에서는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 문화, 집에서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의 잠재적 교육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집의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 판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그 가정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 자, 먼저 부모님들의 행동입니다. 행동. 이 행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하는 데에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해도 되겠네?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해서 제일 먼저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가정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봤어. 근데 그것이
이제 매일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씻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그리고 치약 짜는 것도 마찬가지. 치약 짜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치약을 짤 때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는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첫 경험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치약 짜는 것을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치약을 제일 처음에 이제 이빨을 닦을 때 보면 부모님들 치약을 짜주죠. 예. 이제 칫솔질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처음 배울 때 부모님들이 치약을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짠다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은 다음에 그 이빨을 닦을 때 똑같이 치약을 그쪽에서 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래서 첫 경험은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 그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 경험이 만약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어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경험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그 경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험들이 많은 경험을 반복을 하여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습관화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습관을 위해서는 이제 반복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경험에서 어떤 이게 옳은 거구나 같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 반복적인 행동들에 의해 가지고 이 가치 판단은 강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잘못된 가치 판단을 했어. 부모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강화시키면 안 되겠죠.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생각들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수정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첫 경험을 했던 이것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투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때는 이것을 한 번 했을 때 이것을 5번은 해야 수정을 할 기회가 있어야 바뀔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격도 있죠. 성격. 부모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성격들도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많이 따라가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 가정에서 처음 생활하는 것이 많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 많고 또 보여지는 것은 부모님들의 행동이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 배우는 거잖아요. 이 잠재적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라든지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많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죠.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을 되게 힘들어 하는데 수학 중에서도 3학년 되면 분수가 있어요. 3 더하기 3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인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 해.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가져오겠죠. 부모님들이 그러면 3분의 2라고 얘기를 바로 해주는 부모님과 3분의 1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3분의 1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물어보고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3분의 1이라는 걸 모른다면 3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또 이것을 더하기라는 의미를 가르쳐줘서 그렇게 해서 3분의 2가 나오네 이렇게 하는 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답을 찾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바로 가르쳐 줬다. 닥쳤으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가면, 가르쳐 주네? 그 부모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은 정진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바로 답지를 본다든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지는 잘 안 하는 거죠. 사고력이, 이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것은 내가, 이게 의미가 뭐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크고, 또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이런 능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답을 가르쳐 줬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엄마한테 가면 가르쳐 주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네.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어지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볼 거잖아요. 반복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 판단이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요. 습관화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학습 습관이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3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알면은 넘어가고 또 모르면 이것은 이런 거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서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답이 나오네.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바로 학습 습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떤 행동이나 성격 그리고 어떤 태도, 생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판단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는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가정에서 잠재적인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이고, 또 잠재적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의 문화 풍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학습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습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습관화되어지는 것은 어떤 생활 습관도 있을 수 있고요. 학습 습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잠재적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생활 습관과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잘 안 바뀌죠. 그리고 학습 습관도 거의 한번 가지게 되면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딱 자리가 잡고 있잖아요. 습관화 되어 있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먼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시고 이것은 내가 수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때에 그 경험할 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경험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그 경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해줘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대5 정도. 내가 우리 아이들이 한 번 이런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정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경험을 5번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행동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학습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찰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변화할 수 있는,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